안녕하세요. 땅땅땅TV 김우동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의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과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사는 움직이는 것,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쉬운 예로 학교 다닐 때 차렷 이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차렷은 부동자세라고 했었을 겁니다. 부동자세는 움직이지 않는 자세. 바로 차렷은 부동자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내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서로 만나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팔 사람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안다고 칩시다, 그냥. 그러면 이재용 회장한테 그 강남역 뒤에 그 삼성 사옥이 너무 욕심나니까 팔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팔겠습니까? 그 사람이 팔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팔 사람이 팔 마음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아무리 팔고 싶어도 누가 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게 되면 그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개인이 알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도 제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해봤던 데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중개사를 통해,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자기 소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개사들은 법적인 책임, 이런 책임들을 전부 다 알아본 다음에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 법적인 관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일 많이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 같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갖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돌아가시면은 받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 취득법률 중에 가장 쉬운 부분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무엇이고 공매가 무엇일까요? 경매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길동이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창업할 돈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를 먼저 보죠.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을 좀 받을 겁니다. 근데 신용대출을 해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은행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은행 직원은
길동이에게 담보가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 담보가 자기 집, 살고 있는 집이 자기 거라면,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 담보를 가지고 다시 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잘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길동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템도 좋고 사업 기획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빌린 돈 못 갚죠. 이자도 못 내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 물건을 처분해 달라고 담보 물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직접 뭐 부동산에 내놓거나 뭐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뭐 이런 데다가 내놓고 그렇게 해서 판매할까요? 만약에 은행에서 그렇게 판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밑에 지금 고정 댓글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갖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대부분 그렇게 하면 이제 길동이는 이제 길동이는 지금 은행에서 팔아서 길동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은행에서 집을 파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매 보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주인공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집행관들이 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빨간 타치 막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장면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동산에 그 압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을 팔겠다고 매각을 팔겠다고 법원에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빨간 타치 떼면 안 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뭐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법원이 와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구나, 컴퓨터를 갖고 있구나, TV가 좋은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냉장고가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거 전부 다 빨간 타치 붙여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걸 또 경매에 붙이기도 합니다. 망한 사람들 보면 빨간 타치 붙인다는 이유니까 경매를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경매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물론 동산으로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경매로 하시는 분들 보고 직접 보긴 했는데 저도 이제 동산 경매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법원 용어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기는 그냥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은 사물다리를 이루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통 물건 그러는데 법원에서 물건은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물건. 표기는 같은데 발음이 좀 다르겠죠. 이 물건은 바로 이제 담보 물건, 사건,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담보 물건의 그 시세를 알아보려고 판사가 부동산 중개업소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알아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건데 찾아봐가지고 시세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그 평가 금액, 그러니까 얼마에 팔지를 정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라는 그런 분들이 이 물건의 이제 가치를, 이 부동산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서 금액을 매겨서 평가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경매가 처음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감정평가사는 한번 섭외를 해서요, 제 채널에서 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갖는 시간을
조만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감정평가서 몇 있으니까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잡을 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에서도 보면 이제 이 평가 금액의 뭐 일정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억이면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근저당이 뭐냐면 나중에 그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과 채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이게 두 개 다 채권, 채무 이래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 채권, 돈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돈을 갚을 의무, 그래서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권리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채권과 채무 관계가 개인과 개인이 있다면 이거는 바로 그 법원에서 하는 경매입니다. 근데 국가와 개인에게 있다면 이거는 공매입니다. 공매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채널이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기 힘드실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문하신 점,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거기에 남기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서로 이제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땅땅땅TV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